자, 정렬 볼게요. 오늘 정렬과 탐색인데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정렬과 탐색. 모든 알고리즘 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에요. 정렬과 탐색이. 정렬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특정 규칙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크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죠. 영어로는 ascending order, descending order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이런 식으로, 이 오름차순이고요.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내림차순. 근데 원서 같은 거에 보면은 이 ascending 또는 descending order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어떠한 수나 또는 키가 동일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는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두 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평퍼짐해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이것도 쭉 내려가다 이렇게 평펀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얘들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오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오름이 되다가 중간에 평평하단 말이야. 이것도 내림으로 되다가 중간에 평평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오름 또는 내림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서에서는 non-decreasing order, non-increasing order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최소한 내림은 아니죠.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이것도 최소한 증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non, 그리고 각각의 용어를 이렇게 뒤바꿔서 non-decreasing order, non-increasing order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같은 거 볼 때 이러한 용어가 나오면은, 아, 그때 그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뭐 박사과정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요, 제2 외국어 꼭 하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본어에서는 또 이런 non-decreasing order를 뭐라고 하냐면 단조 비감소 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조 비감소 순서라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단조 비증가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하여튼 일반적인 용어는 뭐 가장 쉬운 거는 뭐 오름, 내림 이런 용어를 쓰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정렬이라고 하는 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석차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대로 정렬을 한 걸까요? 석차는 일단 큰 점수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죠? 이게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뭔가 이렇게 매기는 거. 이런 어떤 정렬 알고리즘, 그러니까 정렬하는 어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또 데이터의 어떤 장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내부 정렬이라는 게 있고요, 또 외부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정렬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메모리에 있는 거고, 외부 정렬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저장 위치가 이 외부 기억 장치에 있습니다. 외부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뭐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컴퓨터, 이 하드디스크도 사실 이 컴퓨터 내부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내 외부를 따질 때는 이 컴퓨터 본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부다 그러면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말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다, 외부 저장 장치다 그러면 뭐 하드디스크, 뭐 플로피 디스크, 그죠? 여러분들이 뭐 종종 쓰는 USB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부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서 얘를 정렬할 거냐에 따라서 내부 정렬, 외부 정렬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비록 있지만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배열로 쭉 불러와서 처리를 하면
그건 다 내부 정렬입니다. 알겠어요? 데이터가 비록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배열로 다 불러와서 그 배열의 어떤 뭔가 어떤 값을 비교하고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내부 정렬이에요. 그래서 변수나 배열을 이용한다. 다 내부 정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나 배열이 메모리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다 내부 정렬이고 외부 정렬 기법이 또 따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 이 내부 정렬이에요. 내부 정렬. 즉 여러 개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 규칙대로 재배열을 할 때 그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배열. 배열은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정렬입니다. 자, 이 정렬 알고리즘의 어떤 정렬 시간은 바로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핵심은 비교 횟수예요. 비교가 되고 나서 교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 없이는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교 횟수야. 즉, 비교 횟수를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또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은 이 초기 수열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정렬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초기 수열이 이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겠지만 오름차순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별로 할 게 없겠죠.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할 게 좀 많겠죠.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할 때 오름차순으로 초기 수열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최선의 경우라고 하죠.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하는데 초기 수열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최악의 경우죠. 랜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평균의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최악의 경우나 평균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최선의 경우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건 뭔가 보장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청주 롯데백화점을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콜밴은 아무리 못해도 30분 안에 갈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럼 이게 30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최악의 경우라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최악의 경우라는 얘기는 적어도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최선의 경우는 잘해봐야, 그쵸? 잘해봐야, 많아야, 또 잘해봐야. 자, 여러분들 콜밴의 성능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적어도. 저 최악의 경우란 말이에요. 알겠죠? 거의 일반적으로 평균인데 평균은 뭔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느낌이 없죠?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보장이 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은 거의 보장성이야, 보장성. 뭔가 보장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성능 평가할 때. 자, 이 알고리즘은요,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이야. 세 가지가. 기본 교환법이라고 하는데 거품 정렬이라고 합니다. 기본 선택법인데 직접 선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 정렬이라고 해요. 거품 정렬이라고 하고 또는 영어 그대로 버블 정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기본 삽입법, 이거 삽입 정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 알고리즘 이해할 때 요 앞대가리 요 글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것들이 어떤 정렬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를 나타내요. 알겠죠?
거품, 선택,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특징들이 나오는데 특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이야기해 줄게요. 인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접. 인접한 것끼리만 비교해요. 버블 정렬은 인접한 것끼리만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 그러니까 기본 선택법, 즉 선택 정렬은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아요.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최대 또는 최소값이에요.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 그 다음에 기본 삽입법은 삽입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삽입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정렬된 부분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정렬된 부분 데이터. 정렬된 부분 데이터에 데이터를 삽입을 시키는데 적절한 위치에 삽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삽입한 결과가 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삽입을 해. 일단 정렬된 부분 데이터에 삽입을 하는데 삽입 결과가 또 정렬이 되도록 삽입하는 것이 삽입 정렬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요 세 가지 알고리즘은 최악의 경우 B고 N제곱이 나와요. N제곱. 그런데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빠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빠르다 보기가 어렵고 개선시킨 방법들이 여기 나오죠. 개선 교환법, 개선 선택법, 개선 삽입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쉘 소트라고 해요. 쉘 정렬. 이걸 우리가 힙 정렬이라고 합니다. 힙 정렬. 요거는 그냥 뭐 개선 교환법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B고 N 로그 2N 정도 나오고요. 요 쉘 정렬이 B고 N 1.2 제곱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죠? 요게 근데 약간 좀 늦습니다. 요게 아래쪽이 다 늦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퀵 정렬이라고 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퀵 서비스 할 때 퀵 뭔가 빠르겠죠, 그죠? 요것도 B고 N 로그 2N입니다. 요 B고 N 로그 2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거품, 선택, 삽입, 힙, 퀵 요걸 살펴볼 거고 요 쉘은 그냥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진 않고 기본 아이디어만 이야기해 줄게요. 쉘은 알겠죠? 자, 하여튼 B고 N제곱 알고리즘이 B고 N 로그 2N까지 개선이 되는데 이미 많은 수학자들이 이러한 정렬 알고리즘은 어떠한 천재가 새롭게 정렬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N 로그 2N보다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힙소트나 또는 퀵소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가장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한 정렬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탐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또 뭐냐? 우리가 이게 제목이 지금 정렬과 탐색이잖아요.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찾는 거죠, 한마디로. 찾는 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몇 개밖에 안 되면 찾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 거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거 뭐에 많이 써요? 스마트폰에서 왜 전화번호 찾자, 그죠? 그런 것들 상당히 많죠. 자, 이 탐색 알고리즘 총 3가지가 있어요.
축차 탐색, 이분 탐색, 해시법이라고 돼. 이거 우리가 다루진 않을 거고, 해시법은. 축차 탐색은 우리가 보통 이 축차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써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선형이라고 해요. 선형 탐색. 영어로 얘기하면 linear search라고 합니다. 요 이분 탐색은 우리가 binary search라고 해요. binary search. 그래서 이분 탐색, 축차 탐색, 이분 탐색 있어요. 선형 탐색 또는 이분 탐색이라고 하고, 또는 어떤 교재에서는 바이너리니까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요 용어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용어 안에 이 핵심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거든. 이분이라고 하는 게. 바이너리 서치는 반반씩 딱딱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진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나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분 탐색, 또 선형 탐색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자, 축차 탐색이라고 하는 이 선형 탐색은 핵심이 처음부터 차례대로예요. 처음부터 차례대로 찾는 거기 때문에 정렬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찾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 있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알겠죠? 이런 것이 이제 선형 탐색이고, 가장 효율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맨 앞에 위치할 때겠죠? 맨 앞에 처음에 딱 찾는 거죠.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제일 끝에 위치하거나 또 없는 경우죠. 왜냐하면 그 대량의 데이터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이거 다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다 조사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선형 탐색에서. 다 조사해보지 않고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따라서 가장 비효율적인 경우는 이 경우고, 자, 여기 보면 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최선의 경우, 자, 검색에서의 최선의 경우, 첫 번째 딱 만나는 경우 1회죠. 평균의 경우, 뭐 처음에 1회, 2회, 3회, 뭐 이렇게 돼서 플러스 n회에 이거 나눠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평균이고, 최악은 어떻게 될까요? n번 비교해야 되겠지, 그지?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비고표기법으로 바꾸게 되면 상수항 개수 다 제하기 때문에 얘도 n, 얘는 비고 1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이기 때문에 이게 1이 아니에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대표 상수고, 데이터의 개수 n이 아무리 증가해도 탐색하는 그 수행 횟수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항상 맨 앞에 있으면 뒤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봐야, 그죠? 뒤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봐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점근적 분석을 합니다. 점근적 분석. 따라서 뭐 하여튼 점근적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또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최악이나 평균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비고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분 탐색은 이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나중에 테이블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검사하고, 속하는 그룹을 다시 둘로 나누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사하는 기법이에요. 이거 성능을 따지면 비고 로그 2n이 나옵니다. 로그 2n. 이 비고 로그 2n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이때 이분 탐색할 때. 자, 대신 이분 탐색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그죠? 아까 비고 n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되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분 탐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잠깐만. 요거에 우리가 사전, 영사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영문사전이야. 영문사전 보면 이렇게 알파벳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형 탐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하나씩 찾는 거예요. 이게 선형 탐색이고. 이분 탐색은 우리가 보통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분 탐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sort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sort가 있을 법한 곳을 찾죠, 그죠? 근데 미들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폈습니다. 여기 미들이 나왔어, 미들이. 오른쪽을 보겠죠, 그죠? 검색 범위 얘는 그 다음 검색에서 제외가 돼요, 완전하게. 그 다음에 또 펴서 뭐 예를 들면 뭐 테스트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요건 완전하게 제외합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의 그 스티븐 스키에나라고 하는 교수가 이 이분 탐색을 하는 강의가 유명해요. 그 사람은 항상 그 학생들이랑 같이 사용하는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자, 학생들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게 사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이러면서, 또는 뭐 전화번호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면서 딱 폈는데 뭐 예를 들면 소트를 찾으려고 하는데 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푹 찢습니다. 빡 찢어가지고 버려요. 왜? 여기에는 소트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소트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딱 찾았는데 텍스트가 나왔어요. 이걸 또 그 자리에서 찢습니다. 버려요. 이거만 남는 거야. 아까 이만큼 두께에서 이만큼 남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 검색이라고 한다. 자, 왜 로그 EL이 나오는지는 오늘 로그 함수 배웠지? 예. 왜 로그 EL이 나오는지는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또 탐색 방법 하나 중에 해시법이라고 있는데 그 해시법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기본 정렬 알고리즘에서 선택 정렬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선택 정렬. 선택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선택 정렬에서 아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핵심.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항 또는 최대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때 요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써놓은 거. i가 0부터 i가 n보다 작은 동안 i가 1씩 증가하는데 그 i가 요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a 0항부터 a n-1항까지 해서 최소값을 찾아요. 알겠죠? 그 최소값이 요거다. 그럼 요거와 요거를 맞교환합니다. 맞교환.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최소값 찾아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A0이고 여기가 AN-1이야. 최소값이 얼마야? 30이죠. 그럼 요거와 맞교환하는 거야. 맞교환 결과가 여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항을 하나를 줄여요. i가 하나 증가하면 항이 하나 줄어드는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최소값 찾아보세요. 뭐예요? 50이죠? 그럼 자기 자신과 맞교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을 또 하나 줄여요. 여기서 최소값 뭡니까? 51이죠? 그럼 요거와 맞교환. 자, 또 항을 하나 줄입니다. 여기서 최소값 뭐예요? 요거와 맞교환. 여기서 또 최소항이 뭡니까? 항을 하나 줄이고 최소항. 요거죠? 맞교환. 자, 이때 가장 핵심은 이 최소항을 찾는 횟수입니다. 최소항을 찾는 횟수예요. 자, 그러면 일반화 시켜보세요. 일반화. 여기에서 최소항을 찾으려면 한 번 비교, 두 번 비교, 세 번 비교, 네 번 비교, 다섯 번 비교해야
찾을 수 있어요. 즉 n-1번 비교예요. 알겠죠? 그 다음 요거에서 몇 번 비교할까요? n- 항이 하나 줄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비교하려면 n-2회죠? 그지? 쭉쭉쭉 해서 여기서 1회만 비교하면 되겠죠? 나머지 항이 하나만 남았을 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 봅시다. n-1 플러스 n-2 플러스 1. 다 아는 내용이죠? n. 이게 n-1개입니다. 그러면 n-1개니까. 자, 상수항 다 제하고, 그죠? 개수 다 제하면 b고 n제곱이다. 자,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세 개의 어떤 기본 정렬 알고리즘에서 이 선택 정렬은 그나마 좀 안 좋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얘는요, 선택 정렬의 가장 핵심은 얘는 최선의 경우도 b고 n제곱이 나와요. 최선의 경우도 b고 n제곱이 나와. 자, 아까 오름차순 정렬하려고 하는데 이미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최선의 경우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색깔 좀 달리해서 1, 2, 3, 4, 5가 있다. 자, 사람은 여기서 최소항이 뭐냐? 그럼 요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모릅니다. 즉, 최소항을 찾기 위해서 역시 끝까지 비교를 해줘야 알 수 있어. 역시 n-1회 비교하죠. 그 다음에 항 하나 줄이고 이 항이 하나 줄어든 상태에서 또 최소값이 2인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또다시 n-2회를 또 비교해줘야 돼. 그래서 최선의 경우도 결국 n-1회, n-2회 쭉 해서 1회까지 다 비교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n제곱이 나와요. 그러나 버블이나 선택정렬 알고리즘은요, 역시 최악은 다 n제곱, b고 n제곱입니다. 삽입. 선택정렬은 역시 그것도 b고 n제곱이에요. 그러나 최선의 경우 얘는 b고 n제곱이 나오고 얘는 b고 n이 나옵니다. 이 둘은. 알겠죠?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이 버블과 삽입 정렬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 정렬은 기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주어진 항에서 항상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러한 최소항을 찾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한글 의사 코드로 이렇게 적어두세요. 일단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해두면 좋겠죠? 한글 의사 코드로, 여러분들 의사 코드라는 얘기 들어봤나? 보통 슈도.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기술할 때요, 두 가지로 순서도와 슈도 코드로 하게 되는데, 순서도는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도는 알고리즘,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더 복잡해져요. 그림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슈도 코드를 이용하는데, 이거 묵음이에요. 피자. 슈도란 뜻이 의사 코드란 뜻이고, 의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가짜라는 얘기, 가짜. 의사. 의사.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코드예요.
이러한 의사 코드는 뭐 영문으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글로 작성을 했죠. 한글로. 의사 코드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예요. 의사 코드. 굉장히 그 간단하게 이거 우리가 순서도로 그리려면 이거 엄청납니다. 순서도로 그리려면. 대상항 i를 0부터 n-1까지 옮겨가면서 다음을 반복한다. 대상항을 최소값의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대상항 플러스 1부터 n-1항에 대해서 다음을 반복한다. 최소항을 찾아서 그 항 번호를 S에 저장하고 i항과 S항을 막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까지 옮겨가는 이유는 어차피 항이 요 2개까지 하잖아요. 2개, 여기까지에서 마치면 나머지 하나 남았을 때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건 결과고. 따라서 i가 잘 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 i가 요거고 이게 i잖아. 이게 0부터 결국은 여기가 n-1인데 n-2까지 반복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건 결국 i라고 하는 건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0항부터 n-1항까지. 근데 그 i항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때 i가 n-2항부터 n-1항까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소항을 찾아서 S에 저장하고 그걸 막 교환합니다. 이 과정이 결국 뭐냐면, 자, 이게 현재는 i가 현재 0이죠. i가 현재 0이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항을 찾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항을 쭉 찾습니다. 최소항 쭉 찾아요. J로 찾겠죠. J라고 하는 카운트 변수를 쭉 쳤다가 이것이 최소항이다라고 되면 얘를 S로 놓고 i항과 S항의 요 값을 막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 훨씬 더 쉬운데, 자, 일단 for loo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 출력. 네, 결과 출력. 그 다음에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하나고. 막 교환하는 과정이죠. 즉 대상항과 최소항. 대상항은 i가 가리키고 있고 최소항은 s가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항과 최소항을 막 교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가 n-1보다 작은 동안 돌아가니까 0부터 결국 n-2까지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첫 항을 미니멈 변수에 넣고 i를 s에 넣은 다음에 여기서 최소항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때 j를 가지고 최소항을 찾죠. j를 가지고 쭉 최소항을 찾으면서 현재 j항이 미니멈 값보다 더 작으면 미니멈 값을 갱신하면서 현재의 j 값을 s에 저장하죠. 즉 s는 항상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살펴본 최소항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안쪽 for loop가 끝나면 그 최소항 s항과 i항, 그죠? i항, 그걸 막 교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for loop가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결과 출력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가 요 실습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채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에 여러분들 그 뭡니까? 학급 참여 좀 할래요? 학급 참여. 자, 학급 참여에 여기에 이렇게 쓰세요. 아이디가 0012 CBS2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 네. 0012 CBS2라고 치시고
했죠? 했어요?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18명 다 봤나? 13명만 아직 해놨네. 두 명. 열세 명 다 됐나? 됐죠? 문제 정보 들어가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점 만점인 경우, 그러니까 만점인 경우에만 랭킹에 합산이 돼요. 알았죠? 만점인 경우에만 랭킹에 합산되도록 해놨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제 배우는 것 때문에 해놓은 거고, 그런데 이 랭킹은 1학기 때 여러분들 랭킹 가지고 수행평가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좀 부작용들이 많아서 랭킹은 요번에 전혀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들은 프로그램 작성 수행평가 시험 문제에 나요. 알겠죠? 그래서 꼭 한번 해봐야 돼. 랭킹에 너무 구애받지 말되 일단 여러분들이 1점 만점인 경우에만 합산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좀 하나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 풀어보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여기 정렬하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00B 00B11 여기 들어가 보면 정렬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 100, 1000만, 10만 개 이하예요. 데이터의 개수 10만 개 이하.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총 20개인데 쭉 갈수록 상당히 좀 많아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삽입 정렬 알고리즘만 봤죠? 선택 정렬. 선택 정렬의 알고리즘 수행 속도가 얼마였어요? B고. N제곱이었죠. 그죠? N제곱 알고리즘은 10만 개 이상이 되면은 뒤편으로 가면 타임 리미트 초과가 됩니다. 1초를 초과해버려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곰방 학습한 셀렉션 소트, 그러니까 선택 정렬 알고리즘 그대로 이용하면 돼. 알겠죠?